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납세무의 절차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세무의 성립 확정 소멸이 되겠죠? 우리 교재는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6페이지로 합니다. 자, 우리 납세무의 절차는 우리가 3단계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납세무가 발생하는 단계를 납세무의 성립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립된 납세무 가지고 2단계로 확정이 되는 거고, 확정이 된 다음에 세액 결정을 하면 우리가 소멸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납세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발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바로 네 가지의 과세 요건, 네 가지의 과세 요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요건이 충족돼야 돼요. 그러면 이때 네 가지 과세 요건은 납세무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세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과세 표준이 있고, 세율이 있죠. 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알게 된, 네 가지를 갖추게 되는 거. 누가 낼 거냐? 개인이 낼 거냐? 기업이 낼 거냐? 과세 대상이 뭐냐? 소득이냐? 소비냐? 재산이냐? 이런 대상이 정해져야지 계산 방식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과세 표준을 가액으로 표시할 거냐? 수량으로 표시할 거냐? 세율은 비율로 표시할 거냐? 금액으로 표시할 거냐? 이런 요건을 갖추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서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네 가지 요건이 언제 우리가 충족이 되느냐 이거야. 야, 이거 언제 충족이 되는 거야? 언제 발생하는 거야? 그러면 그 언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성립 시기라고 합니다. 성립 시기. 그럼 성립 시기는 세목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거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거는 과세 사실이 일어나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가 성립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거는 본세를 따라서 우리가 성립하는 것도 있다더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립시기 판단할 때는 어떤 거는 기간이 끝나면 성립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사실이 일어나면 성립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과세 기준일이 일어나면 성립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본세를 따라서 성립하는 것도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표적인 사례를 든다면 소득세라든가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는 기간제도를 두고 있거든요. 즉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말하고, 법인세는 기업의 소득을 말하고,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부가치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걸 측정하기 위해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벌어들인 건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얘는 과세 기간이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세 사실이 일어나면 성립하는 것도 있다. 과세 사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취득세 같은 거,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럼 취득세는 취득 사실이 일어나면, 등록면허세는 등록 사실이 일어나면 성립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과세 기준일 제도는 뭐냐면 보유세가 여기에 해당돼요. 보유세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보유세라는 것은 재산세도 있고 종합부동산세도 있습니다. 재산세도 있고 종합부동산세도 있어요. 그러면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이 되면 성립합니다. 6월 1일.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날 성립해요. 그래서 6월 1일이 되면은 납세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본세를 따라서, 여기는 농어촌 특별세라든가, 농어촌 특별세라든가, 아니면은 지방교육세 같은 세목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얘는 부과되는 세금이야. 그럼 부과되는 세금은 우리가 본세를 따라서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납세무가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시험에 내기는 얘가 딱 좋아. 왜? 이런 항목을 쫙 늘어놓고 이게 어디에 들어가느냐. 맞춰봐라. 그렇죠? 자, 이런 식의 질문들을 많이 했고요. 실제로. 자, 그러면 자, 기간이 끝나면, 과세 사실이 일어나면, 그리고 우리가 기준이 되면 본세가 성립. 이때 본세는 독립세, 일종의 1+1 개념이라고 했어요. 제가 1+1. 독립세, 부가세. 독립세, 부가세는 1+1이다. 자, 세금의 1+1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정해지고 나면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확정이 되는 거죠.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확정하는 방식은 우리가
신고하는 방식이 있고 고지가 되는 방식이 있어. 두 가지로 나눕니다. 신고하는 방식이 있고 고지가 되는 방식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뭘까요? 이 세금은 신고냐? 이 세금은 고지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금 시험범위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취득세는 취득하는 자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신고예요. 등록면허세도 신고입니다. 등기 등록을 받은 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는 재산세. 재산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는 고지예요, 고지. 고지서가 발송이 되는 거예요. 고지서가 발송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도 신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도 당연히 이런 세목 쭉 늘어놓고 이 세금이 신고냐, 고지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다만 이때 고지는 과세관청이 계산해서 고지서를 발송해 주는 것인데 지방세에서 고지를 우리는 무슨 징수라고 했었죠? 지방세 고지서를 발송해 주는 걸 무슨 징수 네 글자로? 보로 시작했는데 보. 그렇죠. 보통징수. 보통징수라고 하죠. 그 다음에 국세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하느냐? 얘는 무슨 부가란 말 써줍니다. 이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한다. 이런 말 써주죠. 정부가 결정한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고 또는 고지를 통해서 세금이 확정이 되고 나면은 어떻게 한다? 납부 등을 통해서 소멸, 없어지는 거예요. 납부 등을 통해서 사라지는 겁니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멸에서는 중요한 게 소멸 사유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의 소멸 사유가 있습니다. 그럼 5가지 소멸 사유에는 뭐가 있느냐? 여기에는 이제 납부가 있고요. 납부. 두 번째는 충당. 세 번째는 부가의 취소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제척 기간의 만료가 있습니다. 제척 기간의 만료. 그 다음에가 소멸시효의 완성이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완성 이렇게 됩니다. 소멸시효 완성이 있어요. 요 5가지를 암기하고 있느냐를 시험에도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동그라미 쳐볼까요? 납의 동그라미, 충의 동그라미, 부의 동그라미, 재의 동그라미, 소의 동그라미. 그럼 뭐가 돼요? 납충부재소가 되죠? 이것만 외워도 맞추는 문제가 실제 시험에 나왔었어요. 자, 꼭 암기. 납충부재소. 납이 뭐예요? 납부. 충당. 부가의 취소. 제척기간의 만료. 소멸시효의 완성. 자, 물론 좀 쉽게 다가오는 단어도 있고 어려운 단어도 있죠. 그럼 이 개념에 대해서는 차후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립에서는 이제 우리가 성립 시기가 언제인지 이렇게 확인하면 될 것이고요. 확정 방식에 대해서 체크하고 또 이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 갑니다. 우리 교재 가보시면은 성립 시기 1번 지방세 성립 시기 별표시 하나 돼 있죠. 자, 취득세는 등록면허세는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1번하고 2번. 1번이 취득세, 2번이 등록면허세인데 여기다가 행위세라고 써놓으세요. 행위세는 행위가 일어나면 납세무가 발생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취득세는 취득하면, 그 다음에 2번의 등록면허세는 기억에 등기 등록하면, 자, 니은의 면허는 그냥 빼겠습니다. 그리고 3번의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그 다음에가 쭉 내려오시면 5번에 지방소비세는요, 이거는 이제 부가가치세의 1+1이에요. 부가세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발생이 되면 같이 붙는 건데,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니까 좀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세, 이거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주민세는 기준일인데, 사업소비나 개인부는 7월 1일이고, 종업원부는 급여를 지급하는 데다. 자, 시험에는 기억하고 니은이 나왔는데요. 이 주민세는 뭐냐면, 주민세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종로에 사신다. 종로구 평창동에 살고 계시다. 그러면 종로구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는 세금이 주민세예요. 그런데 그 주민 중에는 저나 여러분처럼 일반 주민도 있고 자영업을 하는 사업자 주민도 있겠죠. 그래서 사업자 주민이나 이 개인은 7월 1일 기준으로 정하자. 왜 이런 말 써주냐면요. 이 주민이 이사를 갈 수 있고 사업자가 사무실을 옮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죠. 6월 24일 날 종로구에서 살다가 이제 그냥 노후를 즐기자. 그래서 남양주로 이사를 갑니다. 남양주로 이사를 가요. 그러면은 종로구에서 살다가 남양주에서 이사를 가자. 그러면 7월 1일 현재는 이분은 어디 살고 있는 거예요? 남양주 살고 있는 거죠? 남양주 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남양주에 살고 있다면 7월 1일 현재 시점에 세금은 누가 내야 되느냐? 당연히 여기서 관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그 과표가 되는 소득세, 법인세가 성립할 때, 자, 우리가 지방소득세라는 거는 이런 세금입니다. 자, 얘는 소득세가 발생이 되면 이 소득세랑 같이 움직이는 게 지방소득세예요. 지방소득세. 그러면 10분의 1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소득세가 100만 원이면 얘는 10만 원이 되고 얘가 1000만 원이면 얘는 100만 원이 되는 거죠. 자, 이겁니다. 그래서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얘도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지역자원절세 소방분, 특정 자원분이 있는데 소방분은 기준일 6월 1일이다. 예, 소방분은 6월 1일이다. 그러면 소방분 지역자원절세 되겠죠? 소방분 지역 자원 시설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재산세랑 같이 움직여요. 재산세의 병기세, 병기라는 것은 병행하여 기재가 되는 세금, 나란히 기재가 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러면 재산세나 소방분 지역자원절세는 우리가 6월 1일 기준으로 따져요. 6월 1일이 돼야지 납세문자가 정해진다. 왜냐하면 재산의 소유자가 중간에 바뀔 수 있거든요. 즉 예를 들어서 건물 소유자가 있다. 그럼 건물 소유자는 재산세도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자원절세도 내요. 그럼 이 지역자원절세는 우리 지난주에 배운 대로 목적세거든요. 그 자원을 활용하거나 시설을 활용해서 부과되는 세금인데 오로지 그 지역을 위해서만 쓰겠다. 그러면 소방 같은 경우에도 뭐냐면 그 건물에 불이 막 나면 소방차가 막 출동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방시설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5월 28일 날 이사를 간다. 그러면 당연히 이사가 아니라 매매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으면 이 세금 부담을 누가 질 거냐 이거예요. 매도인이 져야 되느냐 매수인이 져야 되느냐. 6월 1일 현재니까 28일 매매가 됐다면 당연히 28일부터 매수인게 돼야겠죠. 그러면은 매수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해 줘야죠. 그러면 매수자가 6월 1일 현재 시점에 납세문자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매수자가. 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8번의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 자, 써놓으세요.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은 독립세입니다. 독립세가 성립할 때 같이 움직입니다. 네, 지방교육세는 과표가 되는 세목, 독립세가 성립할 때 같이 움직인다. 네. 그러면 이 독립세 부가세, 우리 지난주에 배운 대로 독립세 부가세는 어떤 개념이냐? 1 플러스 1이었습니다. 1 플러스 1. 그럼 1이 성립하면 2가 성립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방교육세다. 그러면 재산세에 딸려 붙거든요. 그러면 재산세에 딸려 붙으면 재산세를 따라서, 취득세에 딸려 붙으면 취득세에 따라서. 그럼 취득세는 성립 시기가 취득하는 때, 재산세는 6월 1일. 자, 이런 말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방교육세도 그냥 자기 성격이 없어 그냥 따라다니는 거죠. 원만 따라가다는 거죠. 바늘과 실이다. 바늘만 쫓아간다. 바늘이 성립하면 실도 성립하고, 그렇죠? 다만 바늘이 취득세면 취득세를 따라서, 재산세면 재산세를 따라서 성립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뭐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 발전도 건너뛰고요. 그 다음에 국세 성립 시기 별표되어 있는데 1번 밑줄 소득세, 법인세, 부가치세는 기간이라는 제도가 있다라고 했었죠. 다만 여기서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게 소득세인데,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그러면 12월 31일 날이 되면은 성립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요. 상속세는 돌아가시면, 증여세는 증여받으면 인지세. 인지세라는 것은 우리가 계약서 같은 걸 쓸 때 우리가 인지를 붙이잖아요. 인지. 그렇죠? 그러면 계약서 장서할 때 인지를 붙이니까 이때 성립한다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밑줄. 농어촌 특별세는 독립세다, 부가세다. 얘도 부가세. 1+1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말 써줘야 돼요? 독립세를 따라서 움직인다. 바늘을 따라서 움직인다. 이렇게 해줘야죠. 그래서 보니까 세법에 따른 본세. 본세가 독립세죠. 본세가 독립세가 성립할 때.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이 된다. 예, 맞아요. 재산세나 종부세는 성격이 비슷하거든. 왜냐하면 재산세를 냈던 분들 중에서 추가로 더 내는 것이 종부세입니다. 재산세 납세금을 졌던 분들 중에서 추가로 더 내는 것이 종합부동산세가 되기 때문에 6월 1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확정. 자, 확정은 그 밑에 보시면 확정 방법이 있죠. 핵심에 별표시, 신고 방식, 보통징수 부가가세. 자, 그러면 보통징수 부가가세는 고지예요. 보통징수 부가가세는 고지다. 그럼 지방세는 보통징수, 국세는 정부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방세는 보통징수, 국세는 정부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신고납부는 납세문자 스스로 하는 거고 보통징수나 부가가세는 과세주체, 과세권자가 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은 납세무에 소멸 나와 있는데 거기에 소멸에 있는데 자, 우리가 그 확정에서는 요 정도 메모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세는 신고. 그다음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고지. 다만 지방세 고지를 보통징수, 국세 고지를 정부부가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부과되는 세금. 부과되는 세금이 딱 두 가지예요. 지방교육세하고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는 부과되는 세금이야.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얘네를 쫓아가는 거예요. 얘네를 쫓아가는 거예요. 얘네를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취득세 부과되면 취득하는 때, 재산세, 종부세 부과되면 6월 1일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세하고 농어촌 특별세는 우리가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소멸입니다. 소멸. 자, 소멸은 이제 소멸 사유가 되겠습니다. 소멸. 자, 소멸은 소멸 사유 5가지. 자, 5가지.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 제척기간의 만료, 소멸시 완성이 되겠는데, 납부는 뭐 다 아는 거고요. 충당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은 뭐냐? 충당은 상계한다. 충당은 상계 처리한다. 서로 퉁친다. 퉁 날아간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죠, 뭐. 어떤 사람한테 내가 빌린 돈도 있고 갚을 돈도 있어요. 그러면 빌린 돈, 갚을 돈 서로 퉁치는 거죠. 이걸 충당이라 하는 거예요. 세금도 마찬가지예요. 세무서한테 내가 과거에 밀린 세금 체납금도 있고요. 그 다음에가 이번에는 내가 세금을 더 많이 낸 거예요. 하다 보니까 과다해서 낸 거예요. 그러면 과다해서 냈으니까 세금 돌려받아야죠. 환급 받아야 됩니다. 그럼 체납된 세금이 100만 원이고 환급 받을 세금이 50만 원이다 라고 강조한다면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체납된 100만 원을 나고 환급이 50 있다. 그러면은 100만 원 내고 환급 50만 원 돌려주느냐? 아니요. 그렇게 번거롭게 하겠어요? 그럼 알아서 충당하고 50만 원어치를 알아서 충당 처리하고 그럼 충당하면 남는 밀린 돈 얼마 남아있어요? 50만 원. 그럼 50만 원은 납부를 통해서 소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00 중에서 50은 충당을 통해서 우리가 처리가 되고 나머지는 우리가 납부를 통해서 소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부과의 취소가 있습니다. 부과의 취소. 부과의 취소. 그러면 세금을 부과를 합니다. 자, 세금을 부과하고
그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부과하기로 한 세금을 취소한다. 그럼 취소하면은 효력 상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얘기는 이거죠. 우리가 뭐 일반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약속을 취소한다 그러잖아요. 자, 어찌어찌해서 이번에 저희가 못 가겠어요. 약속을 취소하죠. 그러면은 없던 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금 부과 결정을 했는데 잘못 결정이 됐겠지. 잘못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럼 그 잘못 결정된 것을 취소하자. 없던 일로 하자. 이런 얘기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별표시 제척기간의 만료. 5번 소멸시 완성 별표시 돼 있죠. 자, 말이 어렵습니다. 하나는 제척 기간의 만료예요. 제척 기간의 만료. 하나는 소멸시효의 완성입니다. 소멸시효의 완성. 완성. 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는 제척 기간의 만료. 하나는 소멸시효 완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제가 그랬었죠. 우리 6과목 중에서 첫 시간에 가장 중요한 과목은 민법이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라는 개념 자체가 다 민법하고 연결성이 많이 되는 거예요. 민법에서 출발된 개념들입니다. 우리 민법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이 그 민법에 나오는 영어적 개념들이 많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초 입문 단계에서는 뭐 다른 것들은 복습하시고 주말을 활용해서는 민법을 제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민법에 대한 개념 정리가 되면은 다른 과목 공부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직역해서 풀면 말이 좀 어려워요. 그럼 제 나름대로 의역에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척 기간이라는 것은 이런 개념이야. 과거의 세금 누락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기간. 과거에 세금 누락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기간이다. 이게 바로 제척 기간이에요. 그러면 과거에 세금 누락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려면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결과적으로 세무조사를 해야죠. 세무조사. 그렇죠? 그럼 세무조사를 통해서 누락 사실을 밝혀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기간이 설정돼 있어. 사안에 따라서 뭔가 선의적인 사일수록 기간이 좀 짧아지고 악의적인 사일수록 기간이 매우 길어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5년 출발점하고 7년, 10년, 또 길게는 15년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7년은 우리가 무신고가 되고 7년은 무신고가 되고 10년은 사기. 자, 얘도 마찬가지 15년이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 10년, 15년이라는 말의 뉘앙스는 10년 전에, 15년 전에 탈세한 것이 있다면 부과할 수 있다. 10년 전에, 15년 전에 탈세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부과할 수 있다. 근데 무신고는 7년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제척기간이야. 제척기간. 그 다음에 소멸시효의 완성. 소멸시효라는 건 뭐냐면 이미 부과는 됐어요. 이미 부과는 됐어요. 이미 부과는 됐는데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납부가. 그럼 이미 부과는 됐는데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납부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강제 징수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강제 징수할 수 있는 시효를 말합니다. 강제 징수할 수 있는 시효를 소멸시효라고 한다. 그래서 그 시효가 지나면 다 사라진다. 시효가 지나면 다 사라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소멸시효는 몇 년이냐? 5년이다. 5년이에요. 그러면 5년에 소멸시효가 지나면 다 사라진다. 이거예요. 그럼 얘하고 얘 차이는 뭐냐면 아직 세금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은 걸 통해서 세무조사를 통해서 강제 부과를 시키겠다라는 개념이고요. 얘는 이미 세금 결정은 됐어요. 신고가 됐든 고지가 됐든 근데 납부를 안 하고 있는 거야. 돈 달라 하겠다는 거죠. 그 시효가 5년이다. 그러면 5년 동안 돈 달라 하는데 그 5년의 시효가 지나버리면 끝나는 거야. 징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과거의 누락 사실을 밝혀내는 것인데 세무조사를 통해서 강제 부과시키겠다. 그 기간이 이제 사안에 따라 5년, 7년, 10년, 15년 이렇게 연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제척기간 그 밑에 보세요. 기업의 국세 제척기간은 사기 등일 때는 10년, 무신고는 7년, 그 밖에 5년. 상속증여세 부담부 증여에 따른 소득세는 상속세, 증여세, 부담부 증여에 따른 소득세는 사기 등 15년, 무신고일 때는 15년, 그 밖에 경우일 때는 10년이 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에 따른 소득세는 굉장히 기간이 길죠. 그럼 부담부 증여는 증여와 양도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래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세 제척기간은 사기 등 10년, 무신고 7년, 그 밖에 5년 됐습니다. 이때 공통점은 일반 대부분의 국세나 지방세는 무신고 7년, 사기 등 10년. 요거는 좀 기억하셔야 돼요. 사기 등 기본적으로 10년, 무신고 7년. 하지만 상속증여세와 연결된 거는 상속 사실을, 증여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기간이 매우 연장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멸시효라는 것은 거기 보니까 몇 년이 됐느냐. 그 박스에 보세요. 동그라미 5번. 징수권의 소멸시 완성 밑에 박스에 보시면 지방세는 기본이 5천만 원 미만은 5년, 5천만 원 이상은 10년, 국세는 5억 원 미만은 5년, 5억 원 이상은 10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정리가 됐네요. 그러면 성립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납세의 성립에서는 어떤 거예요? 세목별로 성립 시기가 달라진다. 그래서 소득세나 법인세나 부가치세는 뭐예요? 소법부는 기간이 끝나는 때. 그 다음에 과세 사실이 발생하는 때 성립하는 것은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같은 행위세다. 어떤 법률 행위, 취득 행위, 등기 등록 행위가 일어나면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주민세, 네, 제주종, 그렇죠? 제종주라 할까요? 제종주. 왜냐하면 재산세 종부세는 6월 1일이 되고 주민세는 7월 1일이 됐으니까요. 이런 특정 기준날을 중심으로 해서 납세무자나 과세대상 과표세율을 정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본세의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다. 본세는 독립세를 말한다고 그랬었죠. 본세는 독립세를 말한다. 독립세가 성립할 때 움직인다. 독립세가 성립할 때 움직인다. 이런 얘기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확정은 신고주의하고 부가주의가 있다. 그러면은 이 세금이 신고냐 고지냐. 그럼 취득세는 신고, 등록면허세도 신고, 재산세 부가주의, 종부세도 부가주의, 양도세 신고주의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고, 다만 지방교육세나 농어촌 특별세는 1+1이다 보니까 부가세니까 실이니까 바늘을 쫓아가는 거야. 바늘이 신고면 신고, 바늘이 고지면 고지. 그렇죠. 자기 성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간단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납세의 성립일은 방금 얘기했습니다. 과세 기준일이다. 이때 기준일은 몇 월 며칠일까요? 바로 나오죠. 그렇죠? 방금 수업 들으셨으니까. 자, 몇 월 며칠? 빙고. 6월 1일이 되죠. 6월 1일. 6월 1일 현재 시점에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를 따져보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본세. 본세는 독립세를 말했었습니다. 그럼 독립세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조세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세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부가세를 말하겠죠. 부가세.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예, 부가세를 찾아야죠. 그렇죠. 농어촌 특별세는 부가세죠. 농어촌 특별세 말고 또 뭐 있었죠? 지방교육세도 있었죠. 농어촌 특별세나 지방교육세 모두 다 부가세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과세 사실이 발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조세는 과세 사실이 발생하는 때. 그러면 주로 행위세가 여기에 해당됐어요. 행위. 어떤 행위, 리액션이 일어나면은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취득세가 있습니다. 취득세는 취득 사실이 일어나면 돼요. 취득 행위가 일어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납세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방식은 신고다. 그럼 이걸 무슨 주의라고 할까요?
그렇죠? 신고주의라고 하죠. 신고주의. 그 다음에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조세는, 자, 과세기간 제도는 소득세도 있고 법인세도 있고 부가가치세도 있어요. 그래서 그 해당 기간이 끝나면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얘는 소득세가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기준일은 몇 월 며칠이냐. 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의 병기세죠. 재산세가 있으면 같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몇 월 며칠이 돼요? 6월 1일이 되죠. 6월 1일. 그렇죠? 6월 1일. 그 다음에 과세권자의 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방식은, 자, 세금을 확정하는 방식은 납세의무자 스스로 결정하면 자진신고, 과세권자가 결정하면은 정부부가 보통징수, 이렇게 했었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부가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사업소분 개인분 주민세 과세 기준일은 몇 월 며칠? 7월 1일이 된다. 7월 1일. 네, 7월 1일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세라는 것은 그 해당 지역의 주민에는 개인도 있고 사업주도 있죠. 개인도 있고 사업주도 있는데 과세 기준일이다. 그러면 그 날짜가 7월 1일이 됩니다. 그래서 7월 1일 기준으로 따지는 거야. 7월 1일 기준으로 따지고 6월 1일 기준은 보유세가 있었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소멸사유로 갑니다. 소멸사유는 5가지 암기사항이 됐었죠. 아까 제가 이거는 이렇게 외워졌죠. 납동그라미, 충동그라미, 부동그라미, 제동그라미, 소동그라미, 납충부재소. 자, 그러면 충당은 서로 상기한다는 뜻이었고, 부가의 취소는 잘못 결정된 건 없던 일로 합시다. 제척기간의 만료는 과거에 세금 누락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기간. 그래서 5년, 7년, 10년, 15년 다양하게 돼 있었고요. 소멸시효라는 것은 이미 부가가 돼서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데 세금 납부를 안 하니까 징수권, 돈 달라 징수권 행사하겠다는 거죠. 그 시간의 효력이 지나버리면 완성되면 사라지는 거. 다만 이런 단어가 나면 소멸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부가권의 철회라는 건 뭐냐면요, 즉 만약에 법원에서 송달서를 보냅니다. 송달서를 보냈는데 그 사람의 소재지가 확인이 되지 않으면 잠시 철회하였다가 물러섰다가 그 사람의 소재지가 나타나면 다시 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부가의 취소처럼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효력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잠시 물러섰다가 부과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세금 고지서를 보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이사를 갔다는 거야. 그럼 전입신고 안 하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부과를 처리한다, 이런 말 써줍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합병이라는 거는 A법인과 B법인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쪽으로 합병이 된 거예요. 합병이 됐습니다. A법인과 B법인이. 그러면 합병돼 가지고 이 회사가 없어졌습니다. 대신 요 밀린 세금은 어떻게 되냐? 따라 들어가는 거야. 왜? 이것을 우리는 민법에서 말하는 포괄승계라고 하거든요. 포괄승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 써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납세자의 납세자 사망.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다. 사망.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된다? 아들에게 승계가 됩니다. 그러면 아버님께서 밀린 세금이 있다. 미납된 세금이 있다면, 그 미납된 세금을 승계시킵니다. 미납된 세금을 승계시켜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얘는 승계가 되는 거니까 소멸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우리가 납세의 소멸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봤고요. 그다음에 제척기간 여기 나온 대로 기본이 5년, 무신고 7년, 10년이 됐는데, 다만 우리가 상속증여세가 아닌 경우에 부담보증에 따른 소득세 이외의 세금은 어떻게 됐냐? 얘는 10년이다. 다만 상속증여세나 부담보증에 따른 소득세는 기간을 많이 잡아주거든요. 얘는 우리가 15년까지 우리가 해당이 되죠. 무신고가 됐을 때는. 네, 여기 보시면 사기 무신고 다 15년이 됩니다. 특히 요 우리 교재에 부담보증에 따른 소득세 이렇게 밑줄 쳐놓으세요. 자, 부담보증에는 증여를 약속했는데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징역을 받는 특수한 징역행위를 말합니다. 자, 얘는 징역의 액센트가 붙다 보니까 소득세임에도 불구하고 15년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도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기 등 기본적으로 10년, 무신고 7년. 요거는 꼭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상속증여세, 부담부증에 따른 양도세, 소득세는 15년, 무신고도 15년, 사기도 15년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멸시효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고액 국세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기본이 5년인데 5억 원 이상의 국세라든가 5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는 10년까지 연장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32회 때 나왔던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종합부동산세 내용이 출제가 됐었는데요. 종합부동산세 문제를 내면서 이 질문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조세총론이라는 내용, 조세총론에 관련된 내용을 그냥 별도로 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목 낼 때 하나의 지문으로 등장시키는 그런 식의 의도적 질문들을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험에는 종합부동산세 내용이 나왔는데요. 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며 특례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부정한 말이 없다. 뭐 무신고했다는 말이 없다. 그랬을 때는 방금 아까 기본이 몇 년이었죠? 여기 보시면은 기본이 뭐 무신고했다. 사기다 이런 말 없잖아요. 그러면은 몇 년으로 가야 돼요? 5년으로 가져야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여기는 3년이 지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가 아니라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가 되죠. 그렇죠? 자, 얘는 X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기 합니다. 소멸 사유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제출기간은 무신고죠? 사기나 부정한 행위가 없다로 되어 있어요. 무신고다. 무신고는 몇 년으로 해야 돼요? 무신고. 그렇죠. 빙고. 7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은 우리가 몇 년? 10년이다. 원래 소멸시효라는 것은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인데 지방세나 국세는 기본이 5년인데 얘는 몇 년? 몇 억 이상? 그렇죠. 5억 원 이상일 때는 10년이 된다. 5억 원 이상일 때는 10년이 되죠. 그 다음에 부과의 철회 및 납세문자의 사망은 납세의 소멸사유에 해당이 되느냐. 자, 부과의 취소는 소멸이 되고요. 납세 취소가 되면 소멸되지만 철회라는 것은 세금 고지서를 보냈는데 고지를 철회했다는 거야. 그럼 잠시 물러섰다가 그 사람이 짠 나타나면 고지하겠다는 거죠. 자, 사망도 마찬가지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납세문과 승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된다? 소멸사유에 해당이 되냐? 해당하지 않는다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우리 조세총론의 납세무까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은 취득세. 자, 취득세 드디어 이제 강론으로 갑니다. 자, 충분히 제가 우리 기초입문 과정에서는 우리가 지난주 또 이번 시간까지 용어 하나하나를 최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지방세하고 국세 용어가 막 나오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만한 것도 있고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또 반복할 거니까 체크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편에 들어가면 또 나와요. 이런 얘기들이. 그때 다시 또 반복할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쉬시면서 취득세를 미리 좀 읽어보시고 제 강의를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뒤에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